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행정사회 법인이사 겸 또 교수로 위촉받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개 협회로 나눠져 있던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6월 10일 이제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6월 28일 첫 교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도 행정사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본에 2017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총무성과 일본 행정서사연합회와 또 일본 조사협회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가지 정말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국회에서 지난 2017년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행정사 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에 제가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 제도 비교 연구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는 행정사를 바로 가의 법률가, 거리의 법률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민들과 가장 행정에 관한 가장 가까이 하면서 행정 전문가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바로 행정법률가다. 제가 강의 첫 시간에 행정사의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정말 최고의 법률가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행정사법 목적 제1조에 국민의 편익,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행정제도의 발전을 기여하도록 규정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법률가로서의 최고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이제 민원행정, 또 이제 행정에 관한 인허가 업무, 또 사실증명에 관한, 또 사실조사에 관한, 그리고 출입국 관련 업무라든가 또는 토지보상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 내용에서는 뭐 일본이나 저희나 또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게 업무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행정사가 위상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행정 대리권이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우리는 대행과 이제 대리,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해서는 아직도 입법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일본보다는 좀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해 가야 될 입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행정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6월 10일 새로 출범하면서 이제 행정사법 개정, 우리의 개정 내용도 얘기하면서 일본 행정사법과 비교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사법, 개정된 행정사법 제25조 2부터 10일까지 행정사 법인 설립 운영을 신설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행정사 법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514개 법인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205명이라는 행정사회에 등록된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행정사도 할 수 있고 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제도가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일본과 우리 한국과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행정사회가 저희를 또 단일화돼서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가입 제도가 제5장의 신설이 돼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그 행정사 연합회, 여기에 이제 그 회원들은 등록을 해야만이 행정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되면서,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되면서 행정사가 이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해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행정서사 연합회가 있고, 또 도도부현이라고 그러죠. 도도부현에 또 행정서사회, 이렇게 제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도부현에 행정서사회를 설립해야 된다 해서 일본의 행정서사법 15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한행정사회 각 시도 지부 결성 그런 규정이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 행정사와 우리 행정사의 그 조직, 이런 제도, 또 등록제도, 또 법인 설립제도, 이런 건 유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 제도를 더욱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님들의 모두의 생각이요, 또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특히 이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와 이제 행정서사회 도도부현에 있지만, 연합회가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단일화된 그런 행정사회로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한행정사회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전된 위상 가운데서 우리도 앞으로는 행정환경 발전에 대응하는 대한행정사로서 크게 이제 기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3시 혁명 시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3시 혁명 시대라고 불릴 만큼 고도의 정보화 산업화 전문화, 분업화로 행정권의 확대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재와 미래 행정 환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는 바로 창조적 변동력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사명감을 갖고 행정법률에 관한 최고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또 행정적인 편익을 국민을 위해서 도모해주는 봉사하는 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또 이러한 일본과 또 한국의 행정사 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크게 발전하면서,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정적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바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환경도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행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스마트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에 맞는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또 행정사가 돼야 된다. 법률적인, 행정적인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바로 이러한 행정사로서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고 돌아와서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백해서 중요한 쟁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